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청년 유출도 많은 대구는 지역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청년들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이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MG 티키타카에서 짚어봅니다. 6월 23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대구 분기점 부근 118km 지점 갓길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 중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더 내려가서 평사휴게소 부근 103.3km 지점부터 101.5km 지점입니다. 3차로에서 5개 1교 가시설 설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용산로 용산내거리에서 오빠골 내거리 방향, 오빠골 내거리 직전 가장자리 차로 전기공사로 인한 구간 정체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늦은 오후에 경북 북부 내륙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5에서 20mm의 강수량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쾌청하겠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23도, 습도는 76%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유해성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사드 반대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어제 30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자파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가 졸속과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네, 정부의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가 뭐죠? 정부가 진행한 환경 영향평가에는 성주군 주민 1명이 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민들이 뽑은 대표가 아니라 친정부적인 성주군 주민 1명을 골라 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는 건데요. 거기다 사계절 동안 해야 하는 조사를 불과 3개월 만에 종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지난해 여름 태풍 흰남노로 경북 포항에서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죠. 경찰이 태풍 피해와 관련해 포항시와 농어촌공사, 3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당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7명이 사망을 했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는요? 경찰은 홍수 발생 상황에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포항시 재난 담당 공무원 3명은 CCTV 감시를 하지 않아 냉천의 범람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주민 대피나 출입 통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농어촌공사 저수지 관리자 2명은 주민에게 경고방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3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8명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지하공간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지만 오히려 차량을 이동하라는 방송을 해서 위험을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올여름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안전 행동 요령까지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행안부가 지난해 9월 지하 공간이 침수됐을 때를 대비한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신설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지하 공간 이용자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경찰도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지하공간 침수와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을 9건 발굴해 행정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경북도가 동해안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경북 바다환경정보라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앱은 2021년부터 어업기술원에서 실시간 수온 관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을 해오다가 이번에 방사능 검사 정보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앱에 접속하면 2021년 6월부터 검사한 상세 방사능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어종별 검사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어종이나 지역별로 방사성 물질 검출 여부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경북도는 모든 연령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코로나19로 끊겼던 하늘길이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를 앞두고 대구에서 상하이 노선이 3년 4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했는데요. 중국 동방항공이 23일부터 주 5회 왕복 운항합니다. 상하이에서 대구행은 오전 8시 5분, 대구에서 상하이행은 정오에 각각 출발하는데요. 현재 대구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노선은 이 노선을 포함해서 총 10개로 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볼까요? 7월 1일자 군의군 편입을 앞두고 어제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경북도 간부와 군의군 부군수가 함께하는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 경북도, 군의군 간 다양한 형태의 고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대구 경북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대구 경북 신공항을 품은 군위를 활용해 첨단 산업단지와 에어시티를 조성하는 등 대구 경북 거대 경제권을 만들어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G동에 살고 있는 정병훈입니다.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취업을 희망하던 회사의 면접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져서 지금 약간 울적한 상황인데 그래도 나름 다시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영어 성적을 취득하였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모교인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대학교에 취업센터에 방문해서 취업과 관련된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 관련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대학 졸업하면 바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1년 넘게 긴 시간 동안 취업을 준비할 줄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취업 시장에 대해서 정보도 많이 없었고 너무 쉽게 봤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면접을 봤었는데 사실 제가 그전에 다른 회사들은 면접을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청년들한테 진짜 딱 한 번이라도 면접이든 이런 기회만큼은 한 번이라도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뭐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모두 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청년들에게 결혼이 선택의 뒤로 밀리는 이유, 그리고 대구의 낮은 출산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혼인 이나영 노무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나영 노무사입니다. 네, 갓 5월에 결혼한 분이 또 나와주셨어요. 소이랩 장종욱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소이랩의 장종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다양한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작년 대구 혼인 건수를 살펴보니까 7,500여 건입니다. 이게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출산율은 뭐 꼴찌입니다. 0.78명으로 아주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평소에 이런 통계가 나오면 두 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편인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최소한 저한테는 이게 이미 익숙한 일이거든요. 사실 사실 비혼이나 저출산이 새로운 화두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이미 비혼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통용이 많이 되고 있었고 네. 그게 한 10년 정도는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게 오히려 더 평범한
게 되었다라고 네. 보고 네. 그래서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은 저희 세대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평소에 주의 깊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오늘 방송 주제가 이거다 보니까 제가 네. 좀 찾아봤는데 네. 작년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3.7건으로 1970년도 통계 작성 이후로는 가장 낮은 건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한테도 조금은 놀라울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이 정도로 수치가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32살, 92년생인데요. 아무래도 뭐 결혼 정년기라는 게 딱히 요새는 좀 많이 희미해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30대 초반분들이 자리를 잡고 주변의 지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미래라든지 다음 스텝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뭐 20대보단 당연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를 지금 이제 노무사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세대가 뭔가 이거를 통계적으로 관점으로 접근하고 하진 않지만은 네. 저는 약간 사회 문제적인 관점으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사회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 굉장히 우리 지역이나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러 문제 중에 조금 약간 가장 좀 시급성 있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줄어든 이 세태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네, 결혼 자체가 물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게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은 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아직까지 사회 분위기상 결혼 없이 출생을 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관점이 조금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부시켜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대구가 되게 특별히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또 결혼하는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출산율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수도권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 혼인율이나 출산율이 낮은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네. 혼인 정년기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 네. 왜냐면 일자리가 별로 없고 뭐 돈도 적게 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대구 지역에 좀 더 국한해서 살펴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문화가 영향을 좀 끼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많이 느끼진 못하는데 부모 세대에서는 아직 좀 차이가 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9 to 6잖아요. 근데 그 돌봄이나 보육 서비스가 6시까지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필수적으로 비는 시간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육아휴직을 한 부모 중에 한 명이 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시터를 구하거나 아니면 양가 부모님의 손을 좀 빌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아이는 여자가 키우는 게 맞지 않냐, 혹은 뭐 육아휴직은 여자가 당연히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우리 사위는 우리 아들은 애 보는 걸 참 잘 도와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런 네. 거는 출산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여성 입장으로서는 꽤나 크게 고려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육아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네. 있긴 합니다. 저도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님과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살면서 네. 그런 인식에 대해서 좀 많이 저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아직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 나누셨어요? 네, 네.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갔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보수적인 분위기도 분위기지만은 네. 결국에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와 네. 그다음에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그런 보수적인 관점에 따라서 뭐 성 역할에 대한 그런 스테레오타입 이런 편견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출산에 대한 원인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네.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육아에 대한 환경 조금 더 이제 이걸 남자 여자로 나눌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좋은 일자리 얘기하셨으니까 좋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면 좀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 문화가 좀 변화하고 있나요? 사실 아무래도 이름을 알만한 대기업은 많이 달라졌어요. 네. 공공기관이나요. 네. 뭐 사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많고 하니까요. 네. 근데
사실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비중적으로 따지면 더 훨씬 많죠. 많을 네. 테니까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복지 제도는 거의 없고 네. 오히려 법에 규정된 출산휴가나 뭐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것만 잘 보장을 해줘도 좋은 회사다. 이런 아이고. 평가를 아직도 받고 있다는 거죠. 제가 사업주 상담이나 자문을 하면 네. 이제 저한테는 사업주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쓴다라고 한다면 이거 꼭 줘야 돼요.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혹은 네. 줘야 되고 줄 건데 이거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노동법이 아직 경직적인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한 명 뽑으면 해고하기도 쉽지 않고 네. 이런 면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주분들의 고충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찌 되었건 법에 규정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거든요. 그 최근에도 육아휴직하고 복직을 했더니 부산에서 일하던 사람을 서울로 네, 저도 네. 기사 봤어요. 그렇죠. 발령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하고 복직한 사람한테 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혹은 동일한 업무로 복귀를 시켜야 된다. 또는 같은 임금을 주는 임금 수준이 유지가 되는 직무로 복직을 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벌칙 규정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거를 근로자가 입증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불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구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저도 사업주 입장에서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네.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말씀드릴 부분도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이 이제 말씀한 것처럼 대기업이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이 아니고 저희는 20인 이하 좀 소규모 사업장인데 아무래도 이런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제 대체 인력 자체도 자체지만 사실 저희 같은 사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좀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이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로서 보완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한 사람이 빠졌을 때 이 사람의 업무를 대체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4분 이상 되게 용인이 되어야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서로 약간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 어려움이 공백 있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출산할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은 뭘까요? 뭐 아무래도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경력 단절. 경단녀로. 네. 네. 이게 좀 사실 저는 아이를 나중에 낳게 되면 네. 그 키우는데 시간이 걸렸을 때 내가 나중에 일할 자리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뭐 직무적인 특성상 네. 뭐 일할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걱정보다는 내가 업무에 대한 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네. 내가 업무 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 저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네. 와이프가 이제 보육 쪽에 이렇게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최소 이제 와이프는 이제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희는 네. 이제 사실 아이를 되게 이제 빨리 좀 갖고 싶어하는 싶은데 계획이 있군요. 최소 이제 2년 정도 한 직장에 있어야 그 경력직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자식을 가진 데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간 정부나 지자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 장려금 같은 이제 현금성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좀 긍정적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워서 어떤 허점이 있다고 보시는지. 사실 저출산을 극복을 하려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이를 낳아야겠다 혹은 낳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꿔서 출산으로 이어져야 저출산이 극복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줘야 될 거예요. 생각을 네. 바꾸게 하기 네.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어떤 허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본질적으로 돈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다는 거 그 전제 자체가 조금 핀트가 나가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방향성 합니다. 자체가 조금. 네. 네. 네, 그래서 그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성 지원도 물론 좋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부모의 책임을 좀 나누어주는 공공보육 서비스라던가 네. 이제 근로 시간을 개편을 해가지고 아이를 키울 시간을 보장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현금성 지원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요? 왜냐하면 네. 이건 되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필요 없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기사가 그 전남 지역에 이제 그 아동소득을 70만 원씩 주기 시작하니까 출산율이 되게 극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다는 기사도 있고, 일본 최근에 보셨겠지만은 이제 일본도 고등학생 때까지 이제 10만 원, 그다음에 이제 셋째 이상부터 3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금 지원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기본으로 깔고 대신에 네. 앞서 이야기드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직장인 분위기가 함께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현금적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좀 필요 없진 성격 않다.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이 대구의 다자녀 기준 지원이 3명인데요. 요걸 두고도 지금 말이 많거든요. 다른 지역에 좀 달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요즘 네. 한 명도 나을까 말까 네. 하잖아요. 그런데 3명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다자녀 혜택을 받을 가정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네. 정부도 2명인데 굳이 대구만 3명으로 그렇게 고집하는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유가. 네, 뭐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네. 지역에서 사실 예산으로 탓을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요. 다른 문제를 좀 제껴들고더라도 이 문제를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출산 꼴찌라는 오명을 빨리 벗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MG 티키타카 이나영 노무사, 소위 랩 장종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중구보건소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청춘드림 실버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화요일 실버 운동교실에 다녀왔습니다. 어르신 30여 명이 모여서 지난 시간 배운 근력 운동을 복습하고 있었는데요.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근력 운동은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올바르게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주고 자세도 잡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허리하고 목 사이에 있는 뼈가 등뼈입니다. 무릎은 크게 피지 마시고 무릎은 구부려 주시고 10초 유지. 10초 하나, 둘, 셋. 밑에 다리는 펴시고요. 위에 다리를 위에 올리시는 거예요. 요 다리는 펴주세요. 그래야지 골반 수평이 되고 안 무너지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중구보건소 보건소장 황석선입니다. 저희 청춘드림 실버운동교실은 노인분들의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근력 강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의 기능까지 저하돼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보행 속도가 저하된다거나 무력감,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일상적으로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적당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력 강화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을 한 기간 동안에 노인분들이 신체 활동을 좀 많이 자제하시고 한 것이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 해서 중구보건소 어르신들한테는 건강 회복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니까 코로나19로 어르신들 신체활동 실천율이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운동 수업을 진행한 전문 체육 지도자도 만나봤는데요. 근육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근력 운동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중구보건소에서 운동 처방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건강운동관리사 황원식입니다. 네, 요즘 이제 근감소증이 매우 이제 심각한 질환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WHO에서도 이 질환에 대해서 매우 이제 위험성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근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혈압과 혈당이 조절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심혈관계 대사 질환이 이제 위험이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이 근력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한 근력 운동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집에서든 공원에서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또는 뭐 스쿼트라고도 불리는 운동입니다. 보통 허벅지를 강화하기 위한 운동인데요. 가장 효율적인 근력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 참여하신 어르신분들은 서로 건강에 대한 정보 소식을 공유하고, 저 또한 이런 이제 건강
정보를 공유해드리니까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은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이 적다고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다 걷기 많이 하는데 근육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걷는 건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며 근육 발달에는 큰 도움을 주진 못해요. 그래서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걷지만 마시고 집에서든 공원에서든 스스로 근력 운동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금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건강관리에 관심도 많아서요. 수업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몸이 좀 유연해지고 뼈 같은 게 이렇게 당기고 늘어지고 그런 운동을 하니까 굉장히 건강에 좋고 몸이 좀 가뿐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 헬스하고 떠는 거 하고 까꿀레 매 달리고 하이끼네 혈액순환도 좋고 좋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조절하고 또 적당하게 내가 더 먹고 싶다 그럴 때 안 먹고 하이끼네 건강하게 내가 나이 올게 80이라 내가 사는 데까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겠습니다. 힘은 좀 들지만 몸이 풀리는 것 같다. 근육이랑 모두 확실히 느끼죠. 구분등이라든가 척추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게 좀 힘든데 해보니까 참 좋아요. 스쿼트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한이 해보니까 이 강사님도 잘 가르쳐 주실 분들은 꾸준히 하면은 좋겠다고 생각돼요. 걷기 운동을 나는 주로 많이 하고요. 스트레칭도 하면서 이 운동을 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운동합시다. 화이팅! 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춘드림 실버 운동교실 소식이었습니다. 윤강 리포터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에 늦은 오후에 5에서 20mm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김천이 31도까지나 오르고 안동도 30도, 포항도 26도 정도 예상이 되네요. 25일 일요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대구 경북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6월 23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